안녕하세요. 넘버원 해강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한수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팩토리에서는 이 온라인 마케팅, 이런 브랜딩에 관련된 강의는 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마케팅의 수단으로서 다양한 그런 매체들을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온라인을 요즘 시대에서는 사실 빼놓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고 무한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온라인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마케팅이 아니라 저희는 브랜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들을 제가 오늘 조금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하는 이유예요. 예전에는 기업만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요즘에는 개인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소위 우리가 1인 기업 시대라고 하죠. 내가 중심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내 인스타그램 계정은 하나의 온라인 명함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소셜미디어 세계에서 내 역량을 키워서 나의 차별성, 그 다음 경쟁력을 갖췄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무한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실 사라졌죠. 예전처럼 평생 직장이 있던 시절에는 사실 그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직업을, 한 사람이 직업을 여러 번 바꾸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엔잡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시대에서는 이 퍼스널 브랜딩의 힘이 저는 더욱더 강력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마케팅이랑 브랜딩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이랑 브랜딩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케팅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선택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액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를 위한 전략적인 행동인 거죠. 뭔가 회원가입을 유도하거나 구매를 이렇게 유도하거나 또는 이벤트 같은 것들을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고요. 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화나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 자주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브랜딩은 무의식 속에서 내가 신뢰감을 형성을 하고 이 심리로 하여금 소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브랜딩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딩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브랜딩이 되어 있는 내가 하는 마케팅이 엄청 효과적으로 발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케팅보다 브랜딩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브랜딩은 내 잠재 소비자, 잠재 파트너들과 그런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상대가 나한테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미지를 내가 꾸며내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잠재 소비자나 잠재 파트너들한테 그런 호감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온라인상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데 직접 오프라인을 만났는데 너무 딴판이면 사실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거든요. 근데 결국은 온라인 속에서 보여주는 내가 현실의 나와 동일시가 되려면 나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배우고 좀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브랜딩은 내가 좋은 인격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 나의 그런 본질, 나의 철학을 갖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공적인 퍼스널 브랜딩 같은 경우는 이런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을 하실 때 당장의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조금 근본이 되는 나를 계속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확한 타겟팅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PM 사업 누구랑 하고 싶으세요?
그냥 아무나 막 다 왔으면 좋겠어요. 네, 타겟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명확해야 돼요. 내가 누구랑 하고 싶은지 그걸 내가 잘 알고 있어야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타겟팅을, 그 브랜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내가 누굴 원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람, 그다음에 내가 잘하는 거, 이거를 좀 깊이 좀 고민하는 시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확한 목표와 계획.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내가 이 브랜딩을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스타그램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사업적인 도구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정확한 목표가 있고 내가 세운 목표로 인해서 거기에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가면서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풀어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전문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PM 사업을 하면서 이런 브랜딩을 할 경우에 나한테 신뢰감을 가지려면 내가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식을 쌓고 이론적으로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계속 나를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그 네 번째로는 설득력 있는 콘텐츠. 인스타그램 보시면 정말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 수억 개의 콘텐츠가 계속 업로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콘텐츠들을 내가 딱 봤을 때 내 마음에 훅 꽂히는 것들이 있어요. 또는 막 내가 막 설레인다든지 막 또 그 사람 계정에 또 들어가고 싶다든지 이런 콘텐츠가 있는 반면에 어떤 콘텐츠들은 그냥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봤던 그저 그런 콘텐츠, 재미도 없고 뭐 감동도 없고 이런 컨텐츠들이 사실은 훨씬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내가 설득력 있는 콘텐츠를 잘 짜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어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는 일관성이에요. 내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막 뭐 육아, 먹방, 막 여행, 막 술, 막 중구난방 하는 거는 사실 내가 온라인 명함으로써 인스타그램 쓰지 않겠다라는 것밖에 저는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나의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어필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섯 번째로는 꾸준함이에요. 이게 했다 안 했다, 올렸다 안 올렸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올리다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이 계속 꾸준히 올리다가 안 올리고 자기가 막 기분 좋을 땐 올리고 전날에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힘들어서 안 올리고 막 이러면은 사실 신뢰감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매일 내가 올릴 수 있는 그런 꾸준함이 굉장히 기본이 되어야 되고요. 일곱 번째는 진정성. 진정성이 없는 브랜드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단타 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매니저 패스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내가 인연을 이어가고 계속 네트를 확장하려면 결국 나는 진정성 있게 내가 브랜딩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이런 퍼스널 브랜딩이 실패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짜 이미지를 파는 방식인 거죠. 남이 하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잘 되던데. 저 사람 사진 좀 뺏겨. 아니면 캡처해가지고 내 거인 것처럼 올리거나 아니면 글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거나 그냥 좋아 보이는 것들의 총집합인 거죠. 인스타그램 들어갔는데 그 겉으로 봤을 때 썸네일은 굉장히 예쁘고 그럴 수 있지만 사실 톤앤매너도 안 맞고 영혼이 없고 정체성이 없는 그런 계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게 막 좋아 보이는 계정이 아니라 진짜 들어갔을 때 진정성 있는 나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정성이라는 명목하에 그냥 다 보여주는 거. 다 보여주는 거. 막 술병 이만큼 있는 거 보여주고, 아파도 아픈 거 막 동네방네 소문 다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는 사람인데. 그런 진정성이라는 명목하에 너무 이렇게 조금 필터 없이 올리는 거는 내가 온라인 명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퍼스널 브랜딩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더 어려워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누군가를 봤을 때 바캉스라는 막 온라인 브랜드 그 마케팅 해가지고 굉장히 뭐 빨리 잘 된 것 같은데 뭔가 브랜딩이 되어 있는 사람이랑 지금 현재 내가 시작하려는 나랑 비교를 하게 되면 사실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 장면이랑 나의 비하인드 장면을 많이 비교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올해 40이 됐어요. 올해 40이 됐는데 제가 한 20여 년 전 21살 때 학교를 다니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한 2년 정도?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오픈을 했는데 제 쇼핑몰을 누가 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활용을 했던 게 싸이월드였어요. 그 싸이월드에다가 제가 홍보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막 주문들이 들어오고 고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그때 생겼던 회원이요. 지금 제 PM 회원 중에 있어요. 지금까지 연결됐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조건 나는 온라인을 활용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그 21살 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저는 싸이월드,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까지, 페이스북까지 계속해서 저는 그런 나의 생각을 오픈하고 나의 가치관이랑 그런 나의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활동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내가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나를 만들어 놨을 때 이게 나중에 내가 분명히 쓰임이 있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블로그를 한창 하고 있을 때 10년 전에 누스킨이라는 회사를 만나서 그때도 사실 조금 빠르게 회원님들과 파트너를 만들었었고 그렇게 또 10년을 제가 누스킨 했었잖아요. 누스킨 하면서 제가 하다 말다가 아니었고 저는 출산을 하고 아이들을 육아를 하면서도 계속 저는 그냥 똑같이 꾸준히 일관성 있게 10년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내가 PM 사업을 했을 때 저는 신뢰도가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서 그렇게 빠른 결과를 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온라인에서만 그렇게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온라인은 그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을 했지 저는 그 뒤에 오프라인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나의 소위 그 직대 회원이라고 하죠. 직대 회원은 내가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었어도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그 뒤로는 다 오프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업하고 그 한 4개월 동안 입안에 혓바늘이 사라진 적이 없었어요. 몸무게가 6kg가 빠지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현장 미팅을 했기 때문에 구독을 2번이 나갔는데 그런 걸 제가 인스타그램에 좀 올리지 않아요. 비전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건 모른다는 거죠. 뒤에서 한 노력은 모르고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만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파트너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바캉스라는 어떻게 PM 가가지고 4개월 만에 SPT로 그렇게 빠르게 간 거야?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대답을 해주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원래 온라인 영향력이 있었고 뭐 원래 글을 잘 쓰고 뭐 원래 뭐 팔로워도 좀 있었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들리면은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칭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저의 노력을 되게 낮게 보는 발언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동안 10여 년이 넘게 제가 쌓아온 게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브랜딩은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더 열심히 탐구하고 차별화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고 그럴수록 돈에 덜 신경 쓰게 된다. 그래서 이게 돈나무를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또 퍼스널 브랜딩이랑 연결을 했을 때 우리는 정말 무한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은 돈을 벌거나 결혼을 하거나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 그런가요? 결혼하기 싫은 건 아니죠? 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을 할 때는 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된대요, 보통. 건강, 부, 인간관계. 근데 이 3가지가요, PM에 다 있어요. 그쵸? 근데 저는 이 3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를 내가 뾰족하게 딱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잡은 거는 부였어요. 저는 인스타그램에 막 건강 이야기보다는 건강 이야기도 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PM 사업이 돈이 된다.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고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고 약간 부에 집중한 컨텐츠를 많이 올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PM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커미션을 많이 못 받아봤는데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는 게 조금 어렵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도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건강이란 컨텐츠를 가지고 갔을 때 내가 정말 많이 알아야겠죠. 지식적으로도 많이 쌓고 내가 건강 전문가, 앞에서 강의해주신 임병현 그룹장님처럼 그 정도는 돼야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간관계, PM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이런 평생 친구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뭐 문화적인 것들을 어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PM은 지금 초기 시작이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를 어필하는 거는 조금 뒤에 해도 된다라는 저만의 판단이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빠르게 리크루팅을 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의 주제를 가지고 저는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제 기업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우투프리너, 문제 해결형 기업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영감형 기업가, 두 가지의 그런 유형이 있다고 해요. 문제 해결형 기업가는 고객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유형인 거예요. 두 번째 아이디어 프리너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한 단계가 더 필요해요. 그냥 평온하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너 그게 문제야 라고 하면서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기업가인 거예요. 저는 이 둘 중에 뭔가 생각해봤을 때 전 두 번째예요. 아이디어 프리너였거든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보시면 대부분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으세요. 전문직들도 있고 뭐 고소득자들도 많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소득이 높은 전문직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내 인스타그램을 방문을 하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야. 뭔가 시스템 소득을 안 만들면 큰일이 날 것 같고 노후 준비를 안 하면 큰일이 날 것 같고 건강관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자각하게 만드는 그런 거를 긁어주는 글을 저는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거를 보면은 뭔가 마음이 불편한데 계속 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저는 계속 풍겨오면서 사실 좀 유입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컨텐츠들을 제가 많이 올리게 됐던 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분 아세요?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예요. 곤도 마리에라고. 이분이 말 그대로 정리 컨설턴트예요. 불필요한 물건을 뭐 버려라. 설레지 않는 물건은 버려라. 그래서 정리를 뭐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그런 걸 알려주는 컨설턴트였는데 이분이 이제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을 본인이 정리 컨설턴트 활동을 하면서 책을 집필을 했어요. 그리고 출간을 하고 그 후에 넷플릭스 시리즈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곤도 마리에라는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그런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버리라고 하던 분이 막 수납장을 팔고요. 정리함을 팔고 쓰레기통을 팔고 그래요. 본인의 브랜드, 하나의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책 하나로 진짜 빵 떴네 라고 얘기를 해요. 넷플릭스 나오더니 한 번에 빵 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책을 쓰고 나서 8년 뒤에 넷플릭스에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고 근데 그 8년의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끊임없이 퍼스널 브랜딩 꾸준히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보지 않는 거죠. 이제 쉽게 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분은 곤마이라는 그런 정리 컨설턴트 자격증까지 따려고 돈을 지불하는 그런 지경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말 강력한 브랜딩이 된 너무 좋은 예인 거예요. 근데 이분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남의 노력을 그냥 쉽게 평가하기보다는 그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지구력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인내심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은 누구나 제로에서 시작을 해요. 누구나 처음은 있고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데 내가 집중할 영역을 정하고 그 다음 집중 대상을 좀 이렇게 좁히고 그 다음에 선택한 시장에서 내가 뭘 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의 골짜기 기간은 누구나 필요해요. 이게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이 이거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기간을 못 버티고 대부분 나는 온라인이랑 안 맞아. 온라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박한슬아 같은 애는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을 거치면 정말 그런 분들은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 우리가 how to보다는 why가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퍼스널 브랜딩도 why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10년 이상 싸이월드 시절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저는 이 온라인 세상에서 살아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먼저 알려면 내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나의 가치가 뭔지 그 다음에 내가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일에 대한 확신, PM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사실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자주 애용하시는 인스타그램 그 소셜 미디어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인스타그램일 수도 있고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사용하는 SNS에 최근 30일 동안 올린 게시물들이 나의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의 가망 소비자, 나의 가망 파트너는 사실 내 인생사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그리고 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내가 과연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어필을 하냐 했을 때 저는 요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창업 스토리예요. 내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해서 지금 10년이 넘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지금 왜 PM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나의 이야기를 쓴 거죠. 회사 소개나 사업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이유를 적으시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스토리. 내가 사업을 전개하면서 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항상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스토리가 있고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뭐 내가 무슨 감동을 받은 그런 스토리들을 그런 것들 계속해서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한 예를 든 사람을 보면서 그 부분에서 누가 공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좀 끌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고 그 다음에 사업의 비전, 팀워크, 그룹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의 스토리인데 나를 통해서 이제 변하게 된 소비자들이나 나를 만남으로써 나와 사업을 함으로써 변화가 된 파트너들의 스토리를 많이 올렸어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스토리텔링을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스토리텔링을 하면요, 사람들이 일기장처럼 막 질질질질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뭔가 뭐 꽂히는 것도 없고, 스토리가. 근데요, 그렇게 일기장처럼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타겟하고 있는 대상을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냥 누구나 봤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그걸 봤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한 목적과 전략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가 꼼꼼히 살펴볼 만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내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왔을 때 또 들어오고 싶은가 아니면 그냥 가고 싶은가 광고를 내가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어떤 가게에 들어갔는데 이 가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음에 또 방문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뜨레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과 맞는 가게인지 단골이 많은 가게인지 그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누구보다 내가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제안하는 사람, 그리고 차별화되는 진정성 있는 나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는 사람, 다음 피드 뭐가 올라올까 막 기다려지는 사람 있죠? 그리고 본인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띄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요거에 맞게 스토리나 피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타겟팅 하실 때도 사실 어떤 소비자, 어떤 파트너를 내가 이끌고 싶은지, 끌어당기고 싶은지 내가 먼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전 항상 글을 쓸 때 내가 목표를 하고 있는 타겟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요. 이런 사람이 보면은 마음에 울림이 있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저는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요, 이거를 내가 계속 하다 보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시점이 와요. 처음에는 근데 남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계속 해줘야 돼요.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타이밍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끌어당기셔야 돼요. 저는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쭉 적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행동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주변에서 다단계니 뭐니 해도 그냥 상관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 변명하지 않는 사람, 투자를 손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고민하고 공부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꿈이 큰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을 원해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 연결이 되게끔 계속 이런 걸 이제 시크릿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이에요. 이건 꾸준히가 답이다. 그런데 꾸준히가 답이 아니에요. 사실 꾸준히 하는데, 꾸준히 하더라도 정확한 방향으로 꾸준히 가야 된다는 거. 방향이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샛길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꾸준히만 하면 정말 열심히만 하다 끝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잘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고 책을 찾아서 본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고 일관성 있게 목표와 전략이 명확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브랜딩 관련된 책을 되게 많이 읽어요. 지금도 항상 공부를 하거든요. 너무 잘하고 싶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계정을 운영하실 때는요, 주제가 간소한 게 좋아요. PD의 연계성이 있어야 됐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여러 가지가 뒤섞여서 혼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콕콕콕콕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고려를 해야 되고 톤앤 매너도 좀 맞춰주시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알고리즘의 수혜받기, 이건 뭐냐면요, 주제가 내가 너무 다양하면요, 알고리즘에 내가 노출이 될 확률이 떨어져요. 내가 그 집중하는 주제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 막 욕심쟁이처럼 막 여러 가지의 모든 알고리즘에 노출되길 바라는 것보다는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퍼스널 브랜딩의 핵심은 글쓰기라고 생각해요. 사진도 아니고 영상도 아니에요. 대부분 이런 브랜딩이나 온라인 마케팅을 생각하시면 사진을 잘 찍어야 될 것 같고 영상을 잘 찍어야 되고 이것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1차원적인 거예요. 1차원적이고 사진이 화려해서 너무 예뻐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글이 아무런 그런 정체성 잘 모르겠고 영혼이 담겨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브랜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잘 읽히는 글을 써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한 잘 읽히는 글은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글도 첫 문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글을 쓸 때 첫 문장의 결론을 먼저 딱 얘기하고선 뒤에 부연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한 예로는 나는 액티바이즈 한 잔의 사업성을 봤다. 이렇게 첫 문장을 써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대체 왜? 어떻게 그걸 사업성을 봤는데 그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약간 그런 식의 글을 쓰거든요.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누가 읽어도 이해하기 쉬운 글을 잘 쓴 글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초등학생이 읽어도 쉽게 이해할 만한 글, 그게 가장 잘 쓴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남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쓰는 거, 그리고 가독성 좋게 다듬어진 글. 인스타그램 보시면 글이 막 이렇게 줄줄줄줄 막 이렇게 꽉 차게 쓰여진 글들이 있어요. 그럼 잘 안 보여요. 확대도 안 되고 한참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조금 띄어쓰기도 하시면서 문단도 좀 나눠가면서 읽기 편안하게 글을 쓰시면 너무 좋고요.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내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조금 이렇게 똑똑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맞춤법이 틀리고 막 띄어쓰기도 안 하고 하면은 좀 스마트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시고, 내가 약간 긴가민가 하는 단어가 있으면 국어사 좀 찾아보고 올리세요. 그냥 올리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줄임말 쓰지 않는 거. 저는 줄임말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조금 꼰대라 그런지. 그래서 그냥 좀 잘 풀어서 좀 쓰는 게 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어려운 단어 쓰지 않기. 이게 약간 지적인 우월감을 뽐내시려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내가 막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어 보이는 글을 쓰면 그게 잘 쓴 글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책을 쓰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봤을 때 잘 읽히는 글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살 찌푸러지지 않는 글, 나의 감정을 막 노출한다든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삼가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실전적으로 들어가면 온라인 매장을 내가 처음에 이제 간판을 건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프로필을 꾸미는 거를. 그래서 아이디는 가장 웬만하면 좀 기억하기 쉬운 아이디. 막 이렇게 언더바 있죠. 언더바가 막 여러 개 있으면 이게 대체 몇 개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봤을 때 한 번 보고 좀 기억이 되는 쉬운 아이디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는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 너무, 근데 우린 PM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막 캡모자 쓰고, 막 피트란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전문적으로 정장 딱 입고, 멋있는 사진을, 프로필 사진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아래 이름 있잖아요. 제가 독일 PM 바칸스라 써놨는데, 이 굵은 글씨가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에 노출이 되는 키워드예요. 요거는 좀 신사숙고하셔가지고 잘 설정을 하시는데, 이거는 2주 동안 2번밖에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고민 잘 하신 다음에 수정을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아랫부분에는 이제 내가 나를 표현하는 글, 내가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나의 소개글을 간단히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링크,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블로그 링크를 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피드를 올리는 거를 매장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웬만하면 저는 당연히 얼굴은 셀카는 어플로 찍지만 어플을 하더라도 좀 선명하고 밝은 사진은 선호해요. 깨끗한 사진 그렇게 올리고, 저는 PM을 시작하고 나서는 저는 다 비즈니스적인 것만 올렸어요. 비즈니스 느낌이 아닌 거는 뭐 스토리에는 종종 올리긴 하지만, 사실 저는 비즈니스 그런 주제가 아닌 것들은 제가 필드에 올리질 않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 얼굴 사진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 막 너무 셀카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고, 제품만 주구장창 있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리고 막 무더기 막 그룹 사진만 무더기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이렇게 퐁당퐁당 이렇게 좀 조화롭게 올라갈 수 있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막 무더기 사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무더기 사진 안 올리고 싶어가지고 중간에 뭐라도 하나 껴올려요. 약간 좀 이렇게 여백이 있는 사진들. 무더기가 너무 많으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좀 조화롭게 올리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주제를 올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참고해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발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딱 계정에 들어갔을 때 카탈로그인지 인스타 계정인지 모호한 그런 계정이 있어요. 막 캡처한 사진들 있잖아요. 제품 설명 올라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저희 있죠. PM 소화 과정인가? 흡수되는 과정 있죠. 구강 전방. 뭐 그게 막 썸네일에 올라와 있고, 막 체온을 올려주면 뭐 면역력이 올라간다. 이런 그런 카탈로그 같은 캡처한 사진들. 그게 저는 썸네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세 번째 사진 같은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걸 딱 봤을 때 클릭을 하고 싶냐는 거예요. 어디서나 다 보이는 그 사진을 절대 클릭 안 해요. 그게 앞에서 얘기한 거랑 약간 연결이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남이 보고 싶은 거, 남이 듣고 싶은 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썸네일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 피하시고요. 누르고 싶지 않은 어디에나 있는 그런 썸네일 사진을 피하세요. 약간 너무 올리고 싶으면 두 번째, 세 번째로 좀 뒤로 밀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저는 정보를 너무 과다하게 올리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스타그램에다가 보상을 다 풀어요. 막. 그러면은 그걸 본 사람들은 나 PM 보상 다 알아. 별로던데? 날 안 만나려고 해요. PM에 대해서 관심이 뚝 떨어지는 거죠. 호기심 유발 정도만 그냥 약간 깨소금만 뿌려야 되는데 그냥 진수성찬을 그냥 다 보여주는 느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경제 흐름 사사분면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비사분면에서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자칫 이게 잘못 이해가 되면 E사분면이나 S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건 저는 정말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계정에 왔을 때 어느 누가 오더라도 기분이 나쁘면 안 돼요. 그냥 뭔가를 저격하는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화질을 선명하지 않은 사진, 막 렌즈를 너무 닦아주고 싶어요. 그거 보면 뿌해가지고 그런 거 좀 렌즈 닦고 사진을 찍어주시고, 남의 사진 글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 저는 이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혼 없는, 정체성이 없는 계정, 그리고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사진들, 일관성 없는 피드, 육아, 먹방, 여행, PM, 내 감정 분출, 아픈 거, 이런 거 올리는 거, 여러 가지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눈살 찌푸려지는 맹목적인 글. 네트워크 마케팅이 저는 다단계라고 싫어하는 이유가, 저는 그냥 약간 세뇌당한 듯이 맹목적인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 회사, 제품, 보상 누구나 똑같은데 전달하는 사람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PM이 너무 고급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너무 막 이렇게 다단계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세뇌당할 그런 앵무새 같은 글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들 누군가 읽었을 때 정말 그 사람들한테 비전이 될 수 있는 글을 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올리시면 돼요. 내가 배우고 성장하고 나를 관리하고 이런 팀미팅 하는 거, 세미나에 참석하는 거, 운동하고 책 읽고 강의하고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진들, 이런 것들, 신뢰감이 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진정성이라는 명목 하에 육아에 찍은 나의 모습, 호전 반응. 저는 호전 반응을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플러시 반응도 저는 안 올려요. 이게 누군가가 봤을 때 플러시가 신기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안 먹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래서 제가 플러시를 안 올려요. 그리고 호전 반응에 대해서 나는 이제 막 이게 너무 신기하지. 이 호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누군가는 이 호전 반응이 무서워서 이 접근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뒤에서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 굳이 막 호전 반응 올리는 거는 좀 아니다. 그리고 나 술 잘 먹어. 너무너무 잘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올리는 거. 나 친구 많아가지고 맨날 친구들이랑 술 먹어. 막 이런 사진. 그 다음에 애기 아픈 거. 애기 아픈 거 저는 왜 올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애가 둘이 있거든요. 애들은요, 아플 수 있어요. PM을 먹는다고 해서 전혀 안 아프지 않아요. 근데 많이 아플 건 좀 덜 아픈 거고, 사실. 그리고 3일 아플 거 하루 아프고 끝나는 그 정도인 거지. 근데 아플 수 있지만 굳이 그거를 왜 올리냐는 거예요. 내가 이걸 올려서 얻을 수 있는 게 대체 뭘까? 그리고 아픈 거, 막 링겔 맞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올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편안함을 가장한 막 그냥 이렇게 후질근한 모습도 있죠. 이게 과연 나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냐는 거죠. 이건 진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보실게요. 영상이 끊기네요. 저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제품을 팔지 말고 스토리를 팔자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제품을 올려요. 인스타그램에다가 제가 제품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올리거든요. 근데 제 왼쪽 사진에는 제가 아침에 아침 주스를 타먹는 영상인데 글에는 뭐 NTC며 성분이며 효능이니 이런 글을 일절 쓰지 않았어요. 전 뭐를 썼냐면 내가 PM이 화장품을 사라면 난 절대 이 PM 사업을 하지 않았을 거다. 전 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PM 사업을 하는 이유가 명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여기다 녹여낸 거예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메가 영상인데 여기다가도 제가 막 NTC가 어쩌고 막 구간 흡수가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는 나의 사업 아이템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지용성, 기름이 물에 녹는 이런 아이템으로 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의 스토리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올리더라도 다르게 정말 차별화된 나의 이야기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뭐 장에 좋고 뭐가 들어있고 막 체온이 올라가고 플러스가 나고 이런 거 올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주려고 제슈츠에다가 망고랑 우유랑 갈아가지고 이렇게 망고 주스를 만들어주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영상으로 썼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먹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썼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콜라겐이랑 액티바이즈 섞어 먹는 영상인데 글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PM을 만나기 전, PM을 만난 후 이렇게 써 있어요. PM을 만나기 전에 나는 1일 1팩을 하고 매일 갈바닉을 하고 얼굴을 루미스파를 돌리고 이랬었는데 PM을 시작하고 나서는 나의 그런 루틴이 너무 심플해졌다. 일단 먹는 걸로 해결한다. 이렇게 어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스토리를 저는 이렇게 어필을 하는 편이에요. 제품을 판다기보다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제품 설명을 안 한다고 해서 저한테 제품을 먹지 않느냐가 아닌 거죠. 오히려 더 좋아해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막 이렇게 물어봐요. 사진 어떻게 잘 찍어요? 영상 편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글은 어떻게 잘 써요?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물어보기 전에 제가 찾아봐요, 그냥. 내가 궁금한 거는 일단 사진 잘 찍는 법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정말 많이 나와요. 수평 맞추는 거, 뭐 각도 맞추는 거, 뭐 어떻게 자르고 여백을 어떻게 두고 이런 것들이 너무 상세하게 잘 나와요. 콘텐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인스타 감성사진 찍는 거 이런 기본적인 거 테크닉 같은 거 있잖아요. 테크닉적인 부분들은 검색하면 다 나와요. 다.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간절한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내가 간절하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내 입에 밥숟가락 떠먹여주지 않아도 내가 찾아서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격양되는 느낌이 있는데 네. 그리고 저는 이런 무료 플랫폼에 대한 감사함이 있냐는 거예요. 이거 다 공짜잖아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이 공짜인데 내가 여기에다가 매달 월세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스타그램을 하나 딱 오픈했는데 매달 월세를 20만 원씩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충 할까요? 절대 대충 100만 원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대충 안 해요. 정말 고심하고 컨텐츠 짜고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디어 구상하고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공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활용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꾸 쉬운 방법만 이제 택하려는 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무료 플랫폼에 대한 저는 감사함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다고 온라인만 한 건 아니에요. 온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단 확보를 위한 수단인 거고요. 무조건 저는 오프라인으로 끌어냈어요. 오프라인을 끌어내서 그 사람들 만나고 테이블 미팅을 하고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명단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간 겁니다. 시스템이 초대하고. 그래서 제가 10개월을 했어요. PM 사업을 10개월을 했는데 직대회원이 99명이에요. 99명인데 이 중에요. 지인은 16명이더라고요. 제가 세어봤어요. 99명 중에 지인이 16명 뿐이에요. 단.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연결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제 사나이 지금 1893명이 생겼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거 어제 만든 자료인데
2명이 더 늘었더라고요. 1895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냥 온라인으로 인스타그램만 했으면 절대 이 숫자가 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99명이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냈고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후원을 하고 미팅을 다니고 시스템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조직이 생기고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어떤 분들은 되게 쉽게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조건 발로 막 전국을 뛰어다녀야지만 열심히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업을 할 때 저는 똑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계획을 짜고 항상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제 이 PM 사업을 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갔을 때 정말 폭발적인 속도와 이런 성장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꾸준함이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열정이 막 목소리 크고 화르르 불타오르고 이게 열정이 아니라요.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내가 꾸준히 했을 때 나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브랜딩은요, 돈 주고도 못 삽니다. 그래서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은 유료 광고 많이들 뜨잖아요. 저는 사실 유료 광고를 안 해요. 왜냐면 유입은 되겠죠. 유입은 되겠지만, 그러니까 유료 광고를 저는 해도 괜찮은 사람은 이제 브랜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료 광고를 하면 괜찮아요. 근데 브랜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유료 광고만 때린다고 해서 그게 절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유입은 되겠지만 연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아니면 연결되더라도 지속성이 없을 수 있어요. 나라는 브랜드가 명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의 시간과 노력과 투자와 아이디어 쥐어짜고 고뇌와 고민을 해서 만드는 게 저는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딩을 만들 때까지는 사실 결과 없이 버텨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집중의 골짜기 시간을 거쳐야지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방향을 잘 가고 있나 늘 검토하시고, 네, 앞으로 나아가시면 너무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을 할 때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타인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발현되는 과정이다.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집요하게, 정말 아주 집요하게 고민해 본 사람은 스스로 창작의 안개를 걷어내면서 걸어간다. 이 이야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한 번쯤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나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NS 마케팅의 핵심에 대해서 정말 1시간 시원하게 풀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강의 들으면서 했었어요. 마케팅